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대회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세종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세종 FM 98.9MHz에서 영상 촬영 및 제작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데 5분이 초과되면 알람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점수가 감점된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9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 슬기로운 자원봉사의 찐기술 함께해요 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9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세종시 의용소방대 조치원 여성대 류군남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봉사로 다양한 삶을 만나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여성의용소방대 유근남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상인들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지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 상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푸드업의 도움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제가 느끼게 된 행복을 서로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조치원 여성의용소방대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고 그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여성의용소방대는 화재 취약지역 순찰 및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활동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관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청춘봉사단, 취약계층에 물품을 전달하고 각종 도움 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지역 축제나 행사에 풍악을 울리며 흥을 돋구어주고 기쁨을 주는 조치원 풍물단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활동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 자신도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생긴 밝은 미소와 감사의 말들로 인하여 자부심과 긍정적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써 제 자신도 힐링되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며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어른들이 말처럼 두 아들은 어느덧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어 저의 삶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함께 봉사를 하다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의 시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심, 감사와 보답, 자기 발전과 성장, 취미와 관심사, 교육과 경력 발전,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겪은 경험들은 저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번 봉사를 할 때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이 성장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로 지내온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시련이 닥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다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어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번호 2번입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임성균님, 협업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설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균입니다. 혹시 시설공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체육시설, 합해수시설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수처리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튜브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색깔이 비슷한 하이라이스 먹방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힘든 환경의 영상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조카가 아빠, 삼촌, 내 똥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하수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 환경시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 사람의 가치를 위한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토론 후 여러 가지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물환경교실입니다. 전이면 주민자치회와 협력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전이면 마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위초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만든 촬영한 하수처리장 소개 영상, 그리고 오수를 직접 떠서 눈앞에서 직접 깨끗하게 보여주는 수질 정화 실험, 흙공을 이용해서 효소로 만들어 하천에 던지는 하천 정화까지 여러 가지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교실에서 오수가 직접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질문은 선생님, 아저씨 그렇게도 했고요. 아저씨, 그 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물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라는 등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환경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점검단 및 방역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영세기업, 마을회관, 경로당 등 노후주택을 찾아가서 전등 교체, 연기 감지기 교체, 분전반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방역이 필요한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월 1회 이상 꾸준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전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전이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점을 듣고 진행하니 우리로서도 너무 도움이 되고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드린 활동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본 단체는 사회적 나눔을 힘쓰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 주민자치회 이장단 협업해서 여러 활동을 민, 광, 공으로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 공단의 직원의 의지로만 하고자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물줄기가 모여 하나의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작은 개인의 재능, 작은 단체의 힘이 모여 협업할 때 사회를 변화시키고 봉사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 다들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어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 활동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 기관의 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협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찾고 봉사의 기쁨도 같이 찾는 건 어떨까요? 저희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번호 3번 꽃방망이 봉사단 김순옥님, 발표 주제는 꽃으로 피어난 봉사인상입니다. 친구들 안녕. 인사하면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에 저 또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곤 한답니다. 역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봉사단 꽃방망이 봉사단 장을 맡고 있는 김순옥입니다. 저의 삶은 평탄한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어린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족한 엄마라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 그곳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13세대 무릎교육을 이수받고 꽃방망이 봉사단에서 봉국공연과 이야기 봉사단에서 봉화구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동화도 들려주고 동곡공연을 하는 그 시간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시 혼자 살아야만 할 며느리를 위해 2명의 손녀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손녀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고 봉사활동 가기 전에 공연도 해보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즐거워해주는 손녀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봉사 가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다 저의 손자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어린이가 제 허리를 꼭 껴안아주면서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과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말하는 심쿵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방으로 얼른 달려가 귤 한 개를 가지고 나와 그 작은 손으로 저의 손에 꼭 쥐어주고 수줍게 뒤돌아서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여름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깃불을 피워놓고 할머니의 무릎벽에 하고 누워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게 실감나게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크게 변한 것은 우울하기만 했던 제가 밝아졌습니다.
그런 우울한 내 모습을 보고 함께한 손녀들의 그림은 검정색과 어두운 그림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봉사활동으로 변화되면서 손녀들의 그림에도 알록달록 다양한 색과 7빛깔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이 뒤에서 용기도 주고 수고했어 라는 말도 해주더군요. 100마디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동아구연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국공연과 연극도 하고 합창단 봉사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예전이랑 다르게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성격도 바뀌었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한 개척도 하면서 정말 재미나고 즐겁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핑계대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난 좋은 인연들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자원봉사센터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봉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번호 4번입니다. 참샘을 사랑하는 모임. 이현숙님 발표 주제는 참샘 약수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솔동 천마을에 사는 자원봉사자 이현숙입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하다가 시원하게 약수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솔동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참샘 약수터가 있답니다. 참샘 약수터는 800년 된 역사를 가진 샘으로 병든 사람이 찾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참샘에서 기도를 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특히 물맛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참샘은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잡초속에 묻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저는 행복청 위촉을 받아 천마을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자 천마을 주보 모니터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잡초속에 묻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참샘 약수터를 복원시킨 것은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샘 복원을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참샘 약수터의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행복청에 참샘 약수터 복원을 요청한 결과 2013년 4월 10일 드디어 참샘 약수터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참샘 약수터가 깔끔하게 개장되어 주민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참샘 약수터 개장 이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참샘은 다시 잡초속에 묻힐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샘 약수터 복원에 앞장선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웠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행복청에 참샘 약수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우리 권리였다면 복원시켜준 참샘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샘 약수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봉사단 이름을 참샘을 사랑하는 모임 참사모라고 정하고 2013년 8월 12일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참샘 가꾸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발대식 이후 매달 한 번씩 참샘 청소를 하다가 참샘 약수터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조를 짜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샘 약수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로 한 참샘 청소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무조건 참샘을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가족과 함께 내 일처럼 참샘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참샘 청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이 하나둘 참샘 청소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샘과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봉사는 무척 힘은 들었지만 회원들과 함께 하니까 보람도 있고 즐거운 봉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노력봉사를 하면서 지속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화된 규칙적인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도록 꾸준히 참샘을 가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회원들의 힘이 컸습니다. 참사모 회원들과 참샘의 잡초와 잡목들을 베어내고 꽃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10년. 이제 참샘 약수터는 이용객들에게는 소중한 식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누구나가 쉬었다 가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잡초 속에 묻혔던 장소가 아름답고 쾌적한 누구나가 쉬고 싶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주변을 가꾸는 일, 그것은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항상 저와 함께 참샘 약수터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참사모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금으로 5번입니다. 청춘봉사단 박혜자님. 발표 주제는 봉사백화점. 안녕하세요. 청춘봉사단 박혜자입니다. 자원봉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원봉사는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봉사활동한 계기는 30여 년 전 제2금융권에서 준비한 그 주부대학이라는 것에서 수료하면서 이제 저의 친구 몇몇이서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취약계층 이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 청소, 목욕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점점 이제 영역이 넓혀져 갖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봉사가 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원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95년에 영기군 자원활동센터라는 그런 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없어갖고서는요, 그 자원활동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봉사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지역 행사는 물론이고 뭐 무료급식 봉사, 반찬 나눔, 또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렇게 이동 목욕 차량으로다 독거 노인분들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 목욕 차량으로다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목욕 봉사 그런 데에도 참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 지역이 세종시가 되면서 자원활동센터 이 명칭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세종시 봉사단이 되면서 이제 여성 봉사단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신협 어부바 봉사단으로 이제 여성들로만 구성된 그런 봉사단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은 어디든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펀펀 문화유랑단 또 행복한 동행 그런 행사에 저희들은 중식을 담당하고 또 기업 자원봉사자와 관계를 유지해 기업 봉사자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또 우수 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다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나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장직을 맡고 있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청춘봉사단은 2016년에 창립과 함께 50여 명이 찬찬세종, 반찬 나눔, 돌봄 서비스, 청소, 코로나19 때는 의료진을 위한 응원 도시락, 또 마스크 제작, 위기가정 안부 먹는 먹거리 지원, 또 세종시 유치원 어린이집 방역 활동 이런 방역 활동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다 생활복을 만들고 폐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단체에 속속되면서 봉사가 필요한 곳 어디든 태안 기름 유출 제거, 장군면 파리떼 소탕, 수해 복구, 산불 복구, 해외 봉사, 논촌 일순 돕기, 또 안전 요원 이렇게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직업이 봉사라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저에게 봉사의 종합백화점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봉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이 네 글자가 단어가 저에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게 되면서 내 가족들한테도 더 잘하게 되고 넘치는 많은 사랑으로 살게 되니 가족의 응원과 지지로 마음 편히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 덕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요. 지금 세상에는 우울과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라는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봉사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작은 손길을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제가 경험한 삶은 그렇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단련되어야 얻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하면서 저는 자원봉사의 행복한 삶을 쭉 이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번호 6번입니다. 아라리오 봉사단 유재숙님. 그냥 일단 한번 해봐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화이팅! 올칼이 이제 됐구나. 들끌 모아 태산이라 자자자 이리 오너라. 판결을 내리겠다. 이 밥덩이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자 보거라. 저 많은 사람들이 고수레 고수레 하면서 던지는 음식을 다 모으면 너희들 다 먹고도 남을 것이니라. 앞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안녕하십니까? 연서면에서 젖소를 키우며 살고 있는 젖소 부인 유재숙 인사드립니다. 현재 아라리오 봉사단에서 연극 공연을 하면서 단장을 맡고 있는 유재숙입니다. 앞부분에 들려드린 짧은 대사 귀신도 함께 먹자 고수레의 염라대왕 대사입니다.
연극의 대사가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저 참 잘하지요? 저는 나눔의 삶, 즐거움으로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어린이집,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시설까지 다양한 곳에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니 즐거움이 커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세종시로 오면서 10년 동안 모은 종잣돈과 융자로 우리만의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목장도 커가고 아이들도 키워가며 열심히 살았지요. 그러나 나의 삶에 공허함이 들려와 우울증이라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남편에 대한 집착도 심했지요. 우울함으로 일상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아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지속되던 우울증 극복해보려고 웃음치료, 동화구연, 마술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신기한 마술까지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꽃방망의 이야기 할머니 봉사단에 소속되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동국 공연을 하고 동화구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놈이 자신감도 생기고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자랑스럽고 아주 행복해지고 아주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 저는 이렇게 즐거운 나날에 행복하답니다. 봉사하면서 어린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볼 수 있어 나에게는 큰 행운이지요. 봉사하는 시간과 장소는 제게 치유되고 힐링되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세월이가 나이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지만 이상하게도 봉사할 때만큼은 잊고 즐겁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아프다고 하면서 봉사하러 가? 남들이 미쳤다고 하네요. 봉사가 그리 좋냐고 하면서 그만하래요. 남들이 그래요. 네, 봉사가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즐거움과 기쁨, 아직도 봉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즐거움,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봉사하면 얼마나 즐거운데요. 봉사 즐거우니까 일단 해봐요.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여기 오신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참고번호 7번입니다. 세종시 시민경찰학교 봉사단 박종호님, 발표 주제는 봉사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경찰 봉사단 박종호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집에 가고 싶네요. 저는 몇 년 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일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업으로 얻은 고질병으로 인해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약 석 달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탔다가 목발을 짚기까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이뤄놓은 것도 없었고 바쁘게 그냥 열심히 생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나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일 수도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우리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시작하고자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밑반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종천동 사회복지관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배달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봉사자분들과 같이 반찬을 만들어 하나하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도시락을 내 손으로 직접 전달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저에게 김치나 소중히 아껴주시던 곶감도 주셨는데 제가 드린 것보다 제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한 곳을 더 찾게 되었고 여러 곳의 봉사활동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피곤한 몸에는 오히려 나도 모르게 활력과 에너지가 생성되었고 거짓말처럼 수술받았던 무릎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말동무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봉사가 더해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허전함이 뿌듯함과 보람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믿지 않았던 종교의 신성함까지 어느 틈엔가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은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여행을 왔다가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순찰대 활동을 그때 시작하였습니다.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지역의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선도와 사고 예방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은 내 가족과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타인에게 베풀었던 작은 손길이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가슴으로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조그마한 일들도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이웃과 좋은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익어가는 열매처럼 나 개인보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희 손 봉사단 윤은수님, 지루한 일상 자원봉사 한 잔 어떠세요? 주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동면 노장리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 윤은순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로 인해 보람있고 가슴 설레며 벅찼던 저의 자원봉사 일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자모회 회장이 되면서 회원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던 중 학교에서 치맛바람이나 일으키는 그런 자모회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자 시립요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벗, 청소, 세탁 봉사를 시작했죠. 그런 환경에 익숙지 못한 저희들은 심한 악취와 두통, 구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칠 동안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듯 했죠. 하지만 어른들과 정이 들고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 봉사가 뭔지도 몰랐던 저희들은 어느새 어르신들과 정이 들고 딸인 듯 부모님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런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작했던 보물 같은 봉사를 했습니다. 기금을 만들기 위해 참기름을 짜서 팔기도 하고 학교 운동회 때 운동복을 만들어 팔아서 그 기금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갔죠. 서울에 살면서도 봉사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7세 된 어린아이였어요. 아버님은 간질 환자셨고 어머니는 정신질 환자셨어요. 갈 곳이 없는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열흘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죠. 아픔이 많은 이 아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었을 때 이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는 이 아이 시설로 보내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답니다. 아마도 잘 살고 있겠죠. 서울에 살면서도 늘 고향에 가까운 쪽으로 이사와 살고 싶었던 저희는 2001년 1월 조치원으로 귀향하게 되었죠. 매일 출퇴근하는 남편과는 달리 농사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온종일 농사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농사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관심인지 텃세인지 따가운 논총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을 입퇴원 반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무서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수지침을 가르친다기에 수지침을 배우러 갔죠. 그런데 우리 임명옥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기꺼이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수지침, 임용, 경락 등을 배워가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자원봉사를 했죠. 저를 찾는 곳이라면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우울증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나날을 다시 되찾아서 정말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양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굴러온 돌이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굴러가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에 열중하고 힘껏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남편의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퇴직하고 지금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도 봉사를 반대하던 저희 아들이 얼마 전 그러더군요. 엄마가 열심히 봉사해 주신 덕에 우리들이 이렇게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봉사는 내 인생은 에너지이고 보약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려 합니다. 봉사는 나의 일상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지루한 일상, 평범한 일상, 자원봉사 함께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세종시 지구위원회 박상희님, 사춘기 반란 봉사로 잠재우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셨다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게는 아이의 사춘기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아이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하면서 시간을 어렵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중2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소개받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아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저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욕심으로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 비해서 아이가 반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닌 엄마인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단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범죄예방위원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상담, 지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기소유예 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가 만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학생들은 약 20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대학에 진학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작은 관심과 격려와 이 친구들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회 이론으로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가슴 한켠으로는 뭉클함과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동생하고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버지 주사로 인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세상의 어른들이 너무 미워서, 너무 싫어서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주점에서 일탈 행동을 하다 기소유예를 맞고, 그래서 제가 선도를 맡게 된 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 있는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식당에서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순대를 썰다가 손을 베었는데, 그 아픈 그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너무 속상하다고 푸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첫 대면 시 이 학생은 당당함과 죄책감, 미안함 하나도 없이 그저 당당하게만 행동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제 동생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되니까 동생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동생한테 잘 타일러 주세요. 라고 어른스럽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6개월의 선도 기간을 마치고 어느 날 제게, 선생님, 제가 맛있는 순댓국 대접해 드릴게요.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해맑게 웃던 그런 A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잘 해 나갈 거라고, 또 잘 할 거라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했던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학생들을 같이 기소유예 선도부 조건으로 기소유예 학생을 관리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정말 선도유예 기간을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관리를 했던 그 학생도 있었고, 정말 여러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다 재판으로 넘겨가지 않고 기소유예 기간 잘 마치고 나서 학교로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활동했다는 그거에 저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내 아이의 어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저의 자원봉사활동은 저를 성장시키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애태웠던 아이도 잘 자라주어 지금은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든든한 봉사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한 시간들이 100마디 충고나 설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인 이 친구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함께 같이 이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 9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리만큼 더 듣고 싶고, 또 아마 이분들끼리 같이 모이면 하루 종일 어쩌면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감명이 깊었습니다.